저는 4페이지에 21번 풀어볼게요. 21번 같은 거를 풀려면 약간 좀 알면 좋은 게 있는데, 일단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 지금 A, B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 뭐 예를 들어서 A가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I0 흐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또 I0 흐르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게 만들잖아. 근데 이 A라는 놈이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걸 만든다고 치면 얘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반대면 그 사이에서는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게 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어찌됐건 요 안에 요 A와 B 사이에서는 무조건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A와 B에 의해서는. 그지? 근데 이 A와 B의 합이 어디서 제일 작냐면 요 정확하게 한가운데 지점 있지. A와 B의 한가운데 지점. 여기서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제일 약해져. 그리고 이 B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혹은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자기장의 세기가 엄청나게 커져. 왜냐면 이 A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거리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거의 무한대가 돼.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약해지겠지만 A가 만드는 자기장이 거의 무한대가 돼. 그리고 얘가 B에 가까워져도 마찬가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B가 만드는 자기장이 거의 무한대가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가 자기장의 전류의 세기가 반대면 이 두 놈은 가운데 같은 자기장 방향을 만들게 되는데 요 한가운데가 제일 약하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A와 B가 요 가운데에 어떤 자기장을 만들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P랑 Q에서 이 P는 튀어나오고 있대. 자기장이 튀어나오고 있대. 그러니까 이 튀어나오는 방향. 근데 Q는 들어가는 방향이래. 자, 이 말은 이제 뭔 소리냐면 이 C라는 전선은 어차피 P에다가도 Q에다가도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고 있을 거거든. 근데 A와 B가 여기서는 작고 Q에서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Q에서는 A와 B가 이겼는데 P에서는 C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왜 A와 B는 가운데로 갈수록 약해지니까 이 가운데에선 C가 이긴 거고 옆에선 A, B가 이겨서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잖아. 그럼 C가 P에서 이겼는데 튀어나왔다 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C에는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와서 튀어나오는 게 이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Q에서는 A와 B가 이겼대. 그럼 A와 B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A는 위로 전류가 흐르고 B는 아래로 전류가 흘렀다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와 B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Q에서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C를 이긴 거고 P에서는 C가 만드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더 셌기 때문에 P에서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자, 기억부터 볼게. A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Y 방향 맞네. C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X 방향 맞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귿을 풀면 되는데 D귿을 풀려면 이 P라는 지점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이제 거리 ED잖아. 여기도 거리 ED잖아. 여기도 거리 ED잖아. 거리가 다 똑같은 지점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이 A라는 데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하고 있지. 그지? 그럼 ED분의 I0가 P에다가 들어가는 걸 만들고 있었고 이 B도 I0로 흐르고 있으니까 ED분의 I0로 들어가는 걸 만들고 있었어. 근데 이 IC가 ED분의 IC로 튀어나오는 걸 만들고 있었는데 누가 이겼냐면 얘가 이겼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는 D분의 I0가 되는 거고 얘는 ED분의 IC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양변을 ED로 곱해주면 요거 요거 이렇게 되겠네. EI0보다 IC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볼게요. 23번을 보면 P와 Q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었대. 일단 이 P라는 놈이랑 Q라는 놈이랑 R이라는 놈의 A, B, C가 만드는 자기장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럼 이 C라는 놈은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거리가 1인데 전류가 I 흐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C가 만드는 자기장을, P에 만드는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일 거고, 거리 1분의 I지만 튀어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Q에다가는 어떻게 되냐? 거리가 1인데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I라는 자기장을 C가 만들고 있었던 거야. C가 플러스 I, 얘는 마이너스 I, C가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R에는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I라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었겠네. 이게 C가 만드는 자기장인 거야. 자, 근데 이 P점도 그렇고 Q점도 그렇고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었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A, B가 합쳤을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I라는 걸 만들었던 거고, 이 Q라는 지점은 A, B가 합쳤을 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I를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와 B는 전류의 방향이 무조건 같은 방향이어야 돼. 왜냐면 우리 위에서 문제 풀었을 때 얘랑 얘가 만약에 반대 방향이면 얘랑 얘가 똑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지? 똑같은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P와 Q에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얘네가 합쳤을 때 마이너스 I, 얘가 플러스 I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반대 방향이 되려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A에서는 P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었고 B에서는 Q에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건 A에 가까워졌을 때는 A가 이길 테니까 A의 위로 전류가 흐른 거, B로 가까웠을 때는 B에 가깝게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A도 위로, B도 위로 흐르면 이걸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P는 A에 가까워지니까 A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들어가는 방향이었던 거고, Q는 B에 가까우니까 B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튀어나오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P와 Q의 이 세기가 똑같다라는 건 뭐냐면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은 경우에만 이런 경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같아. 그지? A와 B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류의 세기 한번 보면 이 A에 흐르는 전류가 윗방향이잖아. 이 P부터 볼게. P. C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C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I라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B는 어때? B는 또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지. 그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B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어떤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A 혼자서 이 튀어나오는 B와 C를 둘 다 이겨버린 상황인 거야. 그지? A도 거리가 1인데 C도 이기고 거기에다가 B까지 이겨버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A는 이 C에 흐르는 전류 I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왜? C도 이기고 거기에 B까지 얹은 걸 이겨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I보다는 세야 돼. 자, 그 다음에 R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R에서는 A가 어떻게 돼? A가 꽂아 넣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겠지. 꽂아 넣는 자기장,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 근데 C도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 근데 B는 어때? B는 어차피 A보다 약하잖아. 튀어나오는 걸 만들고 있긴 한데 어차피 A보다 약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합쳤을 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려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A, B, C에 IA, IB, IC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 그리고 얘는 위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 근데 이 P라는 지점에서 세 개 다 합쳤을 때 자기장이 빵이래. 근데 이 C의 방향을 바꿨더니만 꽂히는 방향으로 바뀌었대.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C의 방향을 바꿨더니 이 C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C의 방향을 바꿨더니 꽂히는 방향이 됐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방향을 바꾸기 전에 얘는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였으면 C가 만드는 자기장도 튀어나오는 거였던 거야. 근데 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요거 더한 게 똑같아가지고 0이었다가 C가 마이너스 이 꽂히는 방향 C가 되면서 바로 꽂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요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아까 C를 바꾸자마자 꽂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건 C는 원래는 올라가는 방향이었던 거다. 그래서 B랑 C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A는 꽂히는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이 A 혼자 B, C랑 똑같아가지고 원래 자기장이 0이었던 거다. 근데 C의 방향이 꽂히는 방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꽂히는 방향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래. 맞지? 그래야 꽂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IA가 IB 더하기 IC보다 크대. 자, 처음에 여기가 0이었던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거리가 D분의 IA로 꽂히는 걸 만들고 있었고 얘는 D분의 IB로 튀어나오는 걸 만들고 있었고 얘는 2D분의 IC로 튀어나오는 걸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같았다고. 그지? 그러면 D를 그냥 1이라고 할게. IA는 IB 더하기 2분의 IC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IA는 IB 더하기 IC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겠지. 왜? IC보다 절반일 때 IA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원점 O에서 여기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래. 자, A는 어때 여기서? A는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있을 거고 B도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있을 거고 C도 원래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있었을 거야. 근데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C가 이걸로 바뀌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뀌지. 왜냐면 어차피 C는 별거 아니거든. 이 A랑 A 혼자서도 B, C 이겼었단 말이야. 근데 C는 혼자서는 바뀌어봤자 A는 B랑 C를 합친 놈도 이기는 놈이었기 때문에 C 혼자 바뀌어봤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과 후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26번의 답은 5번. 자, 31번. 몇 개야? 4개?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있고 원형도선 C가 있었어. 근데 AB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C에는 요렇게 I0가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래. 근데 P에 가까이 갔을 때 같은 세기 전류야. 일단 같은 세기 전류인데 C에는 요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 P에다가 C가 만드는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이었을 거야. 근데 합쳤을 때 0이었대. 그럼 A와 B를 합쳤을 때 그놈들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C와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지? 근데 Q에 갔어. Q에서도 C는 똑같이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었을 거야. 근데 AB의 자기장이 이때는 합쳤을 때 이게 나오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아까 전에 요 맨 처음 거 풀었던 거랑 비슷해. 얘가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반대였어. 방향이 반대여가지고 A도 꽂는 자기장 만들고 B도 꽂는 자기장을 만드는 상황이었다고 치자. 근데 같은 세기 전류잖아? 그럼 만약에 요 지점, 이 P 지점에 A와 B가 꽂히는 자기장을 만들었다면 이 Q 지점에도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세기도 전류의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빵이 되어야만 해. 그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 뭐냐면 A와 B에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왜? A와 B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완전 대칭으로 여기랑 여기의 자기장을 똑같이 만들 거고 여기가 빵이었으면 여기도 빵이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빵이 아니고 여기서는 오히려 튀어나왔잖아? 자, 그럼 그 말은 얘랑 얘는 같은 방향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얘는 튀어나온 방향을 C 만들고 여기서 튀어나온 방향을 C 만들어. 자, 그러면 이 A랑 가까웠을 때는 꽂히는 자기장이 강했던 거고
이 B랑 가까웠을 때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강했다는 거니까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도 위의 방향, 얘도 위의 방향으로 똑같은 전류가 흐르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A와 가까워졌을 땐 A가 꽂아 넣는 자기장이 너무 세가지고 B가 튀어나오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들어가는 A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0이 된 거고, 여기서는 C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B도 튀어나오고 있고 A가 들어가는 게 너무 작아서 튀어나오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맞죠? 그 다음에 C의 중심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확실한 거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이 A와 B를 더한 게 여기서는 꽂히는 방향이고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이긴 하지만 그 값 자체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 값 자체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이 들어가는 C랑 꽂히는 A, B랑 합쳤을 때 여기선 0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튀어나오는 C가 만드는 자기장이 2분의 B0였던 거고 얘는 꽂히는 자기장이 2분의 B0였던 거야. 그래서 빵이 된 거야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2분의 B0인데 얘도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2분의 B0로 만들어서 튀어나오는 B0가 나왔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 자, 그래서 C의 중심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0인 거지. 그러니까 B0보다 작다. 자, 맞는 말인 거. 그 다음에 이제 C를 R로 바꿀 거래. R로 바꿀 거래. 그럼 C는 튀어나오는 2분의 B0를 만들고 있을 건데 이 B와 A는 어때? B도 꽂아놓고 A도 꽂아놓잖아. 서로 반대일 때도 2분의 B0였던 거거든. 그럼 여긴 둘 다 꽂아놓으니까 2분의 B0보다 더 큰 놈이겠네. 그죠? 그러면 C가 튀어나오고 있지만 꽂아놓는 게 2분의 B0보다 크기 때문에 합쳤을 때 꽂아놓는 방향이 될 거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자르자.